1972년 우리 집에 첫 흑백 TV가 들어오던 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72년 늦가을,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집마다 스마트 TV에 컴퓨터에 스마트폰까지 있지만 그땐 텔레비전 하나가 온 동네의 이벤트였습니다. 한 집에 TV가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가전제품을 하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 집이 조금 여유로워졌다는 신호였고 동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사랑방이 생겼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1972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제법 찬바람이 골목 끝에서부터 훅 불어오던 오후였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골목길 은행나무 위로 석양빛이 내려앉아 길바닥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골목길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바닥에 떨어진 은행잎을 툭툭 차며 걸어가면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 울리듯 바스락대는 소리가 귀에 붙어 돌아왔습니다.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가을이 깊어간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리였죠. 지금처럼 차들이 많지도 않았고 거리가 시끄럽지도 않았던 시절이라 그런 작은 소리들이 다 들렸습니다. 우리 동네는 흔히 말하는 달동네처럼 가파르지도 않고 부자 동네처럼 번쩍거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평한 길 위에 줄지어 있는 단층 집들이 있는 평범한 중간 동네였습니다. 마당마다 김장 준비가 한창이라 배추 씻는 물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던 그런 서민들의 평화로운 동네였죠. 김장철이면 집집마다 문 앞에 배추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아낙네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한데 모여 수다를 떨며 배추를 다듬곤 했습니다. 그런 풍경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 앞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이 모여 있더군요. 뭐지? 무슨 일이라도 났나? 혹시 싸움이라도 난 건가? 아니면 누가 다쳤나? 어린 마음에 온갖 상상을 하며 빠른 걸음으로 집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우리 집 마루 위에 덩그러니 놓인 큼지막한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갈색 포장지로 꽁꽁 싸매진 그 상자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상자였어요.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큰 상자에 담아왔을까요? 상자 옆엔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어머니는 두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뭔가 숨기고 싶은 듯한 그러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은 상자 주위를 빙 둘러싸고 서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코끝을 실룩이며 천천히 한마디 하셨죠. 드디어 우리 집에도 들어왔다. 그 말투에는 몇 달간 준비해온 사람의 뿌듯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동네 아저씨들이 동시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야, 자네 드디어 샀구만. 이거 한 달치 월급은 날아갔겠는데? 부럽다, 부러워. 그날의 차가운 바람 속에 왠지 모를 기대감이 따끈하게 피어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상자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공기 중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상자의 끈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마치 보물 상자를 여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끈이 풀리고 포장지가 벗겨지고 박스가 열리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자 속에서 검은색 고급스러운 윤이 나는 흑백 텔레비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 샀구만. 이거 얼마나 했대? 사람들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당시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는 시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TV는 정말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때 흑백 TV 한 대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어떤 집은 몇 년을 모아서 TV를 샀다고 할 정도였죠. 우리 동네도 10집 중 2집 정도만 TV가 있었고 다른 집 아이들은 그 2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죠. TV가 있는 집은 말 그대로 동네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그 집 마루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함께 TV를 봤어요. 레슬링이 나오는 날이면 아예 동네 남자들이 총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언제 이런 걸 샀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아마 가격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가계부를 꼼꼼히 챙기시던 어머니였으니 그 돈이면 뭘 살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씩 웃으며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올해는 김장도 잘 됐고 애들도 커가고 한 번쯤은 좀 누려보자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 몇 달간 담배도 끊으시고 술자리도 거절하시며 돈을 모으셨던 거죠. 친구들이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해도 다음에 하시며 돌아오셨대요. 어머니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TV라는 걸 가까이에서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낮에 들려오는 전파 소리, 하얗게 지직거리는 화면, 그리고 밤이면 온 동네가 한두 집에 모여 같은 장면을 숨죽이고 바라보던 그 묘한 분위기.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TV가 있는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제 본 프로그램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그저 옆에서 듣기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동네 아이들은 이미 문 앞에 붙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TV 나온대? 야, 너희 집에서 TV 봐도 돼? 만화 나와? 로봇 나오는 거 있어? 우와, 너희 집 진짜 부자네. 아이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아이는 상자를 만져보려고 손을 뻗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TV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설치 끝나면 한 번씩 와서 봐도 돼. 대신 신발 가지런히 놓고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떠들면 안 돼. 알았지? 그 순간 아이들이 우와 하며 뛰어다니던 그 모습,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집이 이제 동네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설치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나타난 기사님은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전문가 같은 느낌이 났어요.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기사가 오겠지만 그땐 아버지가 직접 가게에 가서 약속을 잡고 오셔야 했습니다. 뒤뚱거리며 더듬더듬 선을 맞추는 동안 온 가족은 마치 숨이라도 참는 듯 조용히 TV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시며 불안해하셨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긴장했습니다. 동네 라디오 소리만 어색하게 방 안을 채웠고 아버지는 기사 뒤에서 손을 허리에 얹고 서성였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파가 약할 수도 있어서. 기사님이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안테나 방향이 정말 중요했어요.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화면이 안 나오거나 지직거리기만 했으니까요. 기사님은 여기서 조금만, 아니다, 이쪽으로 하시며 땀을 뻘뻘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기계를 탁 두드렸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는 기계가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쳐주는 게 당연한 수리법이었어요. 그러자 지지직 사각사각한 영상이 화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설레던지 그때 제 심장은 지금의 첫사랑을 만났을 때보다도 더 크게 뛰었을 겁니다. 화면이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얀 점들이 모이더니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코, 입이 구분되지 않던 흐릿한 형체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그리고 마침내 1972년 KBS 음악 프로그램의 앵커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앵커가 화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휴, 사람이 나와. 사람이.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신기한 마술을 본 것처럼 놀라워하셨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말했죠. 저게 다 전파로 들어온 거라니까. 서울에서 지금 저걸 찍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화면이 그때는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집안에 앉아서 서울의 방송국에서 하는 걸 실시간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지금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충격을 저희는 TV로 느꼈던 겁니다. 그때 창밖으로 보이던 초겨울 바람, 슬며시 내리던 먼지들, 그리고 방 한가득 퍼지는 따뜻한 전구빛이 아직도 그 순간을 영원히 고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TV 화면만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설치가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이 슬금슬금 우리 집 마루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멀리서 설치 소리가 멈춘 걸 알고 이제 TV가 켜질 시간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옆집 할머니는 막 삶아낸 고구마를 들고 오셨고 뒷집 삼촌은 막걸리를 한 병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말렸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게 그때 사람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결국 마루 한쪽에서는 어른들 잔치, 안방 쪽에서는 아이들의 TV 구경판이 벌어졌습니다. 평평한 중간 동네 특유의 너른 골목덕에 사람들이 모여도 붐비지 않고 훈훈한 분위기였어요. 15명쯤 모였을까요? 우리 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건 처음이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당시 인기 있던 드라마 여로의 재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프로그램이었죠. 옆집에 가서 몇 번 보셨는데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TV를 볼 때 얼마나 조용해지는지를. 아까까지 왁자지껄하던 아이들도 막걸리 마시며 떠들던 어른들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교회 예배라도 보는 듯 얌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서울 정도였어요. 15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방에 있는데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드라마 주인공이 울면 함께 숨을 죽이고 웃으면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어디선가 김장, 배추, 소금물에 흔들리는 사각거림이 들려오는 것 같았고 창밖에서 찬바람이 지나가면 창호지 문이 스으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따금씩 나는 그 소리마저도 그날의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TV 보는 소리, 바람 소리, 문 소리,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게 하나의 교향곡 같았어요.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닫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이별하는 장면이었나요? 화면 속 배우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우들 연기가 정말 진지하고 절절했어요. 요즘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진심이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눈시울을 붉히는 게 보였어요. 아휴, 저 장면.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지? 어머니는 손으로 눈가를 슬쩍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바쁘기만 하던 어머니였는데 TV 앞에서는 한순간 어린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20살 시절로 잠깐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에 시장일에 쉴 틈 없이 바쁘셨던 어머니가 그 순간만큼은 그냥 한 명의 시청자로 드라마에 빠져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드라마 마음껏 봐. 이제 옆집 눈치 안 봐도 되잖아. 그 말투에는 그동안 힘들었을 당신을 위해 아버지가 준비한 작은 선물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TV를 사신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TV는 단순히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웃고 울고 숨쉬는 새로운 삶의 창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산 이유도,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도, 그게 다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하는 통로였고, 어머니가 잠깐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자 아이들의 본격적인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얘들아, 이제 만화 나오냐? 혹시 로봇 나오는 거 없어? 아닌데, 뉴스 나온다는데? 에이, 뉴스는 재미없잖아. 마루에 모인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떠드는 동안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우리 집이 TV 있는 집이 됐구나. 그 자부심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까지 했어요. 야, 너 집 진짜 좋다. 나도 우리 집에 TV 있었으면. 너 이제 매일 TV 보겠네? 부러움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날부터 저희 집은 동네 아이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학교 끝나면 너도 나도 우리 집에 오려고 했죠. 물론 아버지의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신발 가지런히, 떠들지 마, 김치 묻은 손으로 만지지 마, 1시간 넘게 보지 마. 하지만 그 규칙들조차 지금 생각하면 따뜻한 추억입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셨지만 동네 아이들이 오는 걸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서 TV 보는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 하셨죠. 그날은 뉴스가 나오는 시간이었는데 사회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1972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는 순간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른들은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TV는 아이들의 장난감이기도 했지만 어른들에게는 세상을 통으로 품어다주는 창문이구나. 신문보다 빠르고 라디오보다 생생한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창문. 그게 TV였던 거죠.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어요. 수고했어요.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또 오세요. 내일도 와도 돼요? 그럼 오렴. 신발만 가지런히 놓고 문들을 닫는 소리, 골목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저녁 공기 속에서 은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 갑자기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북적거리던 게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엔 TV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지지직 소리와 전구 같은 따뜻한 화면 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송이 다 끝나고 나면 화면에 하얀 점들만 지직거리며 남았는데 그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방바닥에 누워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줄은 몰랐네. 그건 한숨이라기보다는 깊은 감탄이었습니다. 피곤하시지만 너무 행복한 그런 표정이셨어요. 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애들 크기 전에 하나쯤 있어야지. 요즘은 TV 없으면 학교에서 이야기도 못 낀다잖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짐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거였죠. 남들 다 가진 걸 우리 집에도 마련해주고 싶으신 거였고요. 그 모습이 어쩐지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른이란 이렇게 가족이 행복해할 무언가를 묵묵히 준비해 놓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밤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일인가 보다고 어렴풋이 느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집 텔레비전은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몇 년 후엔 컬러 TV가 들어왔고, 그 다음엔 더 큰 TV가 들어왔고, 리모컨이 생겼고, 케이블 방송이 들어왔고, 지금은 초고화질 스마트 TV까지.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켜지던 흑백 TV의 희미한 화면만큼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명하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고 흑백이라 더 단순한 화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웃음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고 그 시절 서늘한 초겨울 바람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밤늦게 TV를 켜놓고 있으면 어린 시절 그날의 전파 소리 같은 게 아주 가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지직 그 소리 속에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의 담배 연기 냄새가 나고 동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의 TV는 우리가 처음으로 세상과 이어진 창문이었고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바라보던 미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늦가을의 저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 작지만 소중했던 순간들.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는 흑백 TV가, 우리 세대에게는 컴퓨터가, 지금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각자의 시대마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기계가 아니라 그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날의 찬바람도, 은행잎 떨어지는 소리도, TV에서 나오던 지지직 소리도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의 중심엔 언제나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